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을 땐 이 신념과 애국심으로 우리나라에 뭔가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는 뜻 하나로, 그 뜻 하나로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영화를 한 편 보고 그동안 멀리하고 살았던 종교와 신학에 지적 관심이 생겼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먼저 읽었고 다음엔 성경의 주요 부분들을 탐독했습니다. 제가 하나둘 쌓아 올린 이 신념이, 이 가치관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것을 깨달았을 때 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무작정 교회 오라고,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며 강압적인 전도에 치를 떨며 기독교, 정확히는 개신교에 대해 적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개신교의 교리, 특히 성경은 모든 인류에 대한 정확한 인류 고찰이 담겨있는 거대한 인문학서이며 7대 제약엔 현재까지도 모든 범죄의 원인이 담겨있는 범죄학의 근간이며 인류 최고의 역사서이며 제가 사랑하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정신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이젠 알고 있습니다. 저 아직 개신교 여러분들과 달리 신앙이 없어 이 신념에 기대어 살아왔지만 이미 20년간 예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깨우쳤기에 이제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호국볼교에 대해서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수주의를 정론한 에드먼드 버크의 말에 따르면 결국 보수주의는 모든 종교의 근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니 아마 제가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을 구해내는데 제일 먼저 선봉에 서주신 개신교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껏 개신교를 제 선입견으로 잘못 바라봐온 저희 불찰에 6번째 용서를 구합니다.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 전 정치에 오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 파면으로 내려오시고 보수 진영이 괴멸된 상태에서 그래도 다시 자유한국당을 재건한 홍준표님을 적극 지지하고 경선에서 이기길 바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오직 검사 생활만 하셨고 아무리 라이징 스타라고 해도 정치 경험이나 대행정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보수우파 정당에 들어오려는 것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보수우파의 정통성이 있는지 가치관을 지니신 분이신지 의심했었습니다. 그 의심은 대통령님의 대선 유세에서도 한두 가지 걸리는 정책 때문에도 완전히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빠르게 수정하고 진짜 자유우파의 후보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고 투표를 했고 창공의 무지개와 박근혜 대통령님 바로 앞에서 외친 자유의 취임사를 듣고 전 정말 감격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모든 가치관을 담아낸 취임사에 모든 의심이 사라졌고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타났다는 기대로 지켜본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뒤로 2년 반 동안 저도 나름의 생업을 살면서 간간히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 외교는 잘하고 있고 보호는 좋은데 내치가 약하다는 생각과 끊임없는 영부인 구설수를 왜 대통령으로서 딱 구분해 통제하지 못하셨나는 아쉬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범죄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12.3 계엄령을 통해 그리고 대국민 담화문을 듣는 그 순간 지난 2년 반의 시간과 대한민국에 바로 닥친 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대통령실 공식 채널의 과거 영상들을 보니 정말 절박하게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29번의 탄핵과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대변인실을 통해 호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회수는 1천이 안 되었습니다. 1년, 2년이나 늦게 보았습니다. 저같이 강력한 보수우파 지지자도 외면했던 이 현실 속에서 도대체 대통령님은 어떤 싸움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인지 저는 왜 더 잘하지 못하냐고 불평만 하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저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계엄은 국민들이 알아준 그것으로 성공했다는 말에 과거 자신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신이 학생들로부터 하야함으로써 실패하지 않았다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이 건국의 대통령이셨다면 윤석열 대통령님은 구국의 대통령으로 남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님보다 21세기에 더 나은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젠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한때는 의심하고 한때는 못 믿어했던, 또 같이 싸워주지 못했던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전 세월호 선동에 일찌감치 저항했고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세력들의 촛불 공작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엮이기 싫어 떠난 배신자 유승민, 이준석을 전 함께 분노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선 실세, 어떻게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을 전공한 적이 없는 그 아줌마가 박근혜 대통령님 당시 훌륭한 정책들을 펼쳐냈겠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거짓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관료들은 정말 훌륭한 관료들이 많았습니다. 정책들 또한 실현만 된다면 국가 번영으로 가는 훌륭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제가 원했던 것은 국정교과서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워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좌절되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니 비선 실세니 하는 것들은 그저 단지 흉탄에 부모님 두 분을 잃고 나라 일에 가정도 못 꾸렸던 비운의 인생을 사신 대통령님의 친인척 아닌 친인척 비리에 불과했다고 전 바로 파악했습니다. 물론 잘못했지. 하지만 그 친인척 비리가 바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직을 무사히 마치고 친인척 비리에 따른 재판은 김영삼 대통령 때와 같이 순차적으로 받으면 되는 부분이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수 우파는 괴멸당했습니다. 90%가 넘는 국민들이 진실을 놓쳤습니다. 저 또한 침묵했습니다. 그저 속만 태우고 보수 우파가 괴멸된 상황에 그저 대통령님이 미웠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속만 태웠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너무너무 후회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쉽게 보내드린 것이 스노우볼이 되어 오직 탄핵, 사법 쿠데타와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지금의 이재명 세력을 마주한 현실에 너무나 비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희생과 인내와 용서의 대통령으로 영원히 남으실 겁니다. 곧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런 저의 무능력함과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님께 8번째 용서를 구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자인 저는 가장 큰 것을 놓치고 산 적이 있습니다. 전 줄곧 대한민국 보수주의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과 글은 많이 읽었습니다. 많은 진리를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라고만 생각했지 그 깊은 인물의 서사를 전 놓치고 살았었습니다. 그분의 어록을 다시 읽어 이승만 대통령님을 기리고자 합니다.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구별할 수 있으니 하나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전국을 통틀어 양반은 1000분의 1도 못 된다. 나머지 999는 모두 그 양반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실로 나라에서는 1000분의 999는 다 잃어버리고 앉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인들에게 반만년 역사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을 단 한 명이 신분제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주고 무려 프랑스보다 먼저 여성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주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다음 어록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전쟁이 끝난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나라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전후 복구와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고급 교육을 받은 인재가 필요하다. 그때를 위해 대학 재학생들을 보존시켜야 한다.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제너럴 원, 자네는 지금 공산 북한으로의 귀환을 반대하는 애국 청년들을 포로라고 생각하나? 그들은 모두 우리의 동포요. 애국하는 청년들이야. 그들을 구해야 해.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3.15 부정선거가 4선 대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조병욱 후보의 사망으로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대선의 승리가 확실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전혀 몰랐던, 단지 그의 재임 중 건강과 사망을 우려해 자동 승계 받으려는 부통령 후보 이기복 및 자유당 간부의 핵책에 따른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에 한거한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4.19 시위에서 다친 학생을 보며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직접 심고 교육하여 힘겹게 키워낸 학생들로부터 하야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역사의 뒤로 물러나신 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민족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달라는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조차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강 철교 폭파와 같이 날조된 거짓 역사에 적극 저항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한의 아버지에게 소홀했던 저의 불효에 이승만 대통령님께 9번째 용서를 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한 번 더 나오는 이유는 이 마지막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 그리고 100세 이상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산 증인이시자 건국과 호국과 부국의 영웅이신 저의 부모님이시자 할머니, 할아버지이신 어르신들께 마지막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께서 물려주신 이 자유의 유산을 제가 너무나 당연히 누렸고 안일하게 살아서 적금의 사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때 제가 나서지 못했는지, 왜 어르신들이 그렇게 목숨을 다해 태극기를 들고 모이셨는지 저는 이제서야 깊이 이해하고 반성합니다. 전 가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충과 효를 다함을 제 인생의 주요 가치로 살았으나 그 두 가지 충과 효를 모두 저버렸던 것입니다. 전 자만했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를 맹신했습니다. 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참정권이 지켜지고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리라 결코 생각지 않았습니다. 단 5년 만에 모두 부서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들이 맞았습니다. 직접 역사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소리가 정답이었습니다. 평생을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선고로 지키고 계신 것은 바로 어르신 여러분들이셨습니다. 진짜 애국자는 어르신들입니다. 3월 1일 행렬이 끝이 없는 시가행진을 하던 국군 예비역 어르신들 모든 분들에게 저는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십 차례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나도 늦게 나왔습니다. 그분들에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늦게 나온 부끄러움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의 모자람과 어리석음을 지금이라도 고치고 반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불과 100여 년이 되지도 않아 80주년을 앞두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국운이 말미에 다다랐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자유에는 어르신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한 지금입니다. 부디 어르신들께서 오래오래 사시어 이 대한민국